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전 시간에 중등문법의 4대 함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째, 문법책만 떼면 된다는 함정. 둘째, 단기 완성을 할 수 있다는 함정. 셋째, 내신형 문제로 검증을 안 하는 함정. 네 번째, 고등내신과 다른 방향의 함정. 이렇게 4개였죠. 하지만 설사 이 함정을 통과하여 고등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문법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최종 목표인 대입의 꿈을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걸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죠. 지난 영상에서 5번째 함정을 떡밥으로 던졌는데요. 문법이 강한데도 수능형 스타일의 맥도 못 추는 함정. 그러니까 고등 내신의 좁은 범위 속에서 문법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전국구의 수능 독해력 수준을 못 맞췄거나 심지어 수능 최저마저 못 맞춰서 내신 상위 등급인데도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 즉 정시의 약점을 보이는 함정인데요. 쉽게 말해 내신의 시험 범위와 내신 등급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3학년 2학기가 되어버리고 수능에서 바로 무너지는 함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수시 지원 자체가 어려운 학교라서,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좀 힘든 학교 있잖아요. 정시에 비중을 뒀지만 눈 감았다 뜨니까 갑자기 3학년이 되어버린 함정.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해 가느냐인데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예상될 수 있는 건 여전히 양극화인데요. 지방은 정시가 늘어나지 않고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은 정시가 늘어날 건 뻔하죠. 그러니 그만큼 상위권의 경우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공략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서울이 아니라면 여전히 수시를 공략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대의 경우는 크게 바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50%를 넘어설 수도 있으므로 일부 학교는 벌써 50%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러니 수능형 공부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해진 범위에서 정해진 단어 암기 그리고 정해진 문장 암기를 통해 내신 점수를 확보했다면, 그러니까 문법과 서술형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학생이라면 인서울이 안정적일까요? 그럴 수 없는 게 현재 완벽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뺑뺑이더라도 명문고의 위상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특목고 역시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정시 경쟁력이 일반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상위권이라면 어떤 고등학교라 할지라도 수능 공부, 그러니까 정시 대비를 꾸준히 해 나가야 입시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고의 경우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고 기본기보다는 범위 내 단어와 문장 암기 그리고 문법을 커버하면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죠. 하지만 내신 대비 간격이 학교 중에 무척 적거든요. 그 중간고사에서 기말까지의 간격이 좁고, 물론 2학기는 더 심하고요. 이러다 보니 내신만 공부하다 보면 정시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잘 안 나게 되고요. 결국 내신 상위권의 경우 내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고 방학이라는 틈을 이용해 수능을 대비한다 해도 범위 자체가 없고 탄탄한 기본기와 전국구 수준의 독해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한두 달 만에 이뤄낼 순 없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아니라 바로 3월 교육청 모의고사죠. 여기서 전 과목을 전국구 수준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자기 위치를 알아낼 수 있죠. 여기서 먼저 좌절하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잘 체한다고 생각하고 중간고사에 올인하죠.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좌절하면 다시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정시 파이터의 길은 저학년일수록 정말 외로운 길이거든요. 혼자만의 커리큘럼과 혼자만의 외로운 공부, 어지간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죠. 큰 그림을 그린다면 학원이든 홍콩이든 그리고 언제든지 정시의 컨셉이 가미되어야 하겠죠. 여기 이 영상에서 내신과 수능의 통합 공부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먼저 내신과 다른 수능의 공부법이 중요한데요. 첫째, 수능은 오지선다 객관식이지만 정말 실력만큼 등급이 나온다는 거고요. 둘째, 수능은 탈문법, 탈범위라는 점에서
정말 평소 실력 그리고 쌓아온 실력을 묻고 있죠. 셋째, 절대평가라는 명목하에 상대평가라는 점. 왜냐하면 상위 5% 정도가 돼야 1등급이라서 막무가내 열심히론 해결되지 않죠. 절대평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맞죠? 근데 교육청이나 모평을 치고 나면 자신의 등급에 좌절하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예리한 칼날을 둔탁하게 만든 게 절대평가일 뿐이죠. 넷째, 정말 중요한 건 어법 서술형이 내신의 결정적 요소라면 수능은 어법 문제가 고작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수능은 문법보다 구문 독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두 마리의 토끼는 다른 방향으로 뛰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뛰니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교과서는 모든 문장의 기본이 되는 가장 정확한 문장 패턴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교과서 통암기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죠. 패턴 암기니까요. 둘째, 대다수의 부교재는 수능형 교재이므로 부교재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교재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학교에서 치는 교육청 모의고사 또는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런 모의형 시험은 꼭 반드시 대비해 나가세요. 쉬고 나면 진단하고 오답 노트도 작성하면서 수능형 스타일에 친숙해지는 것도 잊지 말고요. 물론 되도록 많이 풀어보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능형 커리큘럼을 짜보세요. 어휘력은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요. 구문력도 확보하고 꾸준한 독해 연습으로 독해력을 높이고 배경 지식도 계속 쌓아 나가세요. 그러니까 수능까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을 넘어 극상위권에서의 싸움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멘탈 싸움이죠. 극상위권은 이미 서로가 비슷하고 공부량도 비슷하고 해온 것도 비슷비슷하니까 차이를 내기 힘들죠. 이건 단순히 교재 선택도 학원 선택도 인강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요. 그 핵심에 멘탈 관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멘탈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공부하려는 의지, 지금까지 쌓은 실력, 그리고 내가 이루려는 꿈, 이 모두가 멘탈 싸움에서 지면 다 끝장나니까요. 그 끊임없는 멘탈의 싸움, 실력보다 중요한, 그리고 타고난 머리보다 소중한 멘탈의 싸움. 그 싸움을 상위권은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멘탈의 싸움이라는 아레나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